우리는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버지가 기르던 고양이를 보며 자주 너는 좋겠다 라고 말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만 자며 느긋하게 살아가는 고양이가 저 역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새는 태어나면서부터 노래를 하고 배우지 않아도 구애의 춤을 추는데 인간은 악기를 다루거나 춤을 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째서 인간만이 노력해야 할까요? 저는 예전의 인생이 고통 참기 대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력이라는 고통을 참아낸 몇몇 사람만 승리해서 좋은 술에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뼈를 깎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노력이라는 말에는 고통을 참는다는 뉘앙스가 따라다니는데 정말 그럴까요? 스스로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을 하기 위해 참는 것이 노력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강요당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습관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 일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그곳에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납득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정상도 내리막도 없이 오르막만 있는 산을 끝없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에서의 전망도 내려올 때의 여유로움도 없습니다. 노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곳곳에 오르막이 있어서 힘들지만 정상에 서면 성취감이 있고 내리막길도 상쾌합니다. 노력은 열심히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습니다. 습관을 익힐 때도 처음에는 인내의 시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괴롭거나 몸이 힘들어서 지불하는 대가가 큽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됩니다. 인내의 시기만 돌파하면 정당한 노력의 영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달하면 습관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습관에 대해 연구하면서 저는 재능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았기 때문에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은 재능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29세가 될 때까지는 평생 취미를 즐기는 사람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서를 하고 음악을 듣고 고양이를 기를 수만 있다면 된다고 말이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재능은 나에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천재들은 입을 모아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자신은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더 오래 붙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진실은 평범합니다. 단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습관의 지속성이 재능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천재들이 자신은 재능이 없거나 평범하다고 말하는 것은 천재에 도달하기까지 본인이 겪은 과정이 그야말로 평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행복의 지갑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행복은 저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지갑은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행복은 돈과 다릅니다. 돈처럼 과거에 저축한 행복 저금을 매일 조금씩 꺼내 쓰면서 오늘의 자기 긍정감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력은 직전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직전에 무언가를 성취하면 자기 긍정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매일 만족감을 얻거나 성장하는 보람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으로는 자기 긍정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습관을 통해 매일 보람을 느끼다 보니 불안과도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프리랜서에게는 늘 불안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이대로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저금해 놓은 돈이 얼마나 남았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안이 엄습해온 시점은 저금해둔 돈이 줄었을 때가 아닙니다. 불안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게 보낸 하루의 끝자락에 찾아옵니다. 불안과 고민은 정말로 기분의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기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하면 달립니다. 뇌의 혈류를 좋게 하고 도파민과 코르티솔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문제 따위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매일 실천에 보람을 느끼면 불안과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쌓아 올린 끝에 미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에 만족한다면 그런 오늘이 쌓여 만들어진 미래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리 없습니다. 마음도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을 바꾸면 태도가 바뀐다.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 마음 또한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안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버스에서 내리며 운전기사에게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어느새 감사하다는 말에 인색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일도 처음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요금을 내기 위해 지갑을 준비할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의 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버스에서 내릴 때 저절로 감사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된 것입니다. 또한 친절과 웃음도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보이는 것은 어색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사진을 찍을 때 예전보다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사소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습관을 수로를 뚫는 물로 비유했습니다. 아무 겁도 없는 곳에 물을 흘려보내도 처음에는 길이 없으므로 물이 흩어질 뿐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또 흐르는 동안 길이 생기고 그 길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 물의 흐름은 신경회로와 같습니다. 자극을 받아 뉴런의 전기 신호가 흐르고 흐를 때마다 연결이 강해집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한 대로 되어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7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생각들 하나하나가 자기 안에서 반응하여 조금씩 영향을 미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생각한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 신조차도 너무 바빠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아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럭저럭 행복하고 그럭저럭 불행하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계속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 심리학자 데니얼 레틀은 이런 인간의 습성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딸기밭이 마음에 들어도 강 건너에 연어가 잘 잡히는 어장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살아가는 데는 딸기밭만 있어도 충분하며 새로운 도전도 하지 않는 것이 편할 텐데 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생물학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량을 찾아낼 수 있으면 딸기밭이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실증내지 않고 만족할 수 있다면 인간은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지금 가진 것에 실증을 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람은 불안 찾기 종목의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익숙해지고 곧 실증을 냅니다. 인류는 그 본능 덕분에 번영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고민과 불안, 그것을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기보다 인간의 선천적 본능으로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음악가 마이노 젠타에게는 이런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고민, 불안, 최고. 언제까지나 함께여야 한다면 차라리 친구가 되어버립시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크게 성공했지만 다음 목표가 생기고 그 다음에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테니 스스로 만족감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심한 채 잠들고 부족하지 않게 먹을 수 있으며 마음에 맞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럭저럭 행복하고 그럭저럭 불행합니다.